아가씨도 해병이야?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기나 해? 민간 등산로에서 버젓이 정복을 입고 술판을 벌이는 선배라는 이름의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짐꾼이 되어 온갖 수발을 들며 한 인간의 영혼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젊은 부사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저 지나치려던 조직의 거대한 침묵에 순응하려던 한 사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 빠진 왕국의 방관자가 아닌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기로.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자리한 내연산은 이른 아침부터 가을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은 단풍잎들이 계곡을 따라 붉고 노란 수채화를 그려냈고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는 산을 찾는 이들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보경사를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드는 길목, 아직은 한산한 시간이었다. 키 170cm가 조금 넘는 다부진 체격의 한 여성이 등산 스틱 길이를 조절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이름은 강지우, 나이는 43. 그녀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계급은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이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그녀에게 주말의 단독 산행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는 명상이자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의식이었으며 무엇보다 다음 임무를 위한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의 연장이었다. 검은색 등산복과 모자, 기능성을 강조한 배낭. 그녀의 차림새는 여느 등산객과 다를 바 없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시선, 절도 있는 몸짓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운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그녀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치고 익숙한 듯 연산 폭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귓가를 간지렸다. 등산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고요하던 산의 평화를 깨는 소음이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말소리려니 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평범한 등산객의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핫, 둘, 셋, 넷. 귀신 잡는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구호 소리. 강지우 대령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50m쯤 뒤 산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림잡아 10대 명. 그들의 복장은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붉은색 바탕에 해병대 글자와 앵카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눈에 띄는 붉은색 티셔츠나 바람막이를 맞춰 입고 있었다. 해산맥 산악회라는 글자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문제는 그들 중 일부의 복장이었다. 예비역으로 보이는 몇몇 중년 남성들은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정복 위에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사람도 있었지만 두어 명은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단추를 목까지 모두 채우고 정모까지 쓴 마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간인들이 함께 오르는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취할 차림으로는 명백히 부적절했다. 해병대 전후회 산악 모임인가 하지만 정복은 너무 나갔군. 강지우는 속으로 혀를 차며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옮겼다. 모른 척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다. 오늘은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산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음은 점점 더 커지며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다. 그들은 좁은 등산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며 올라왔고 마주 내려오는 등산객들은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 나온 젊은 부부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그들의 요란한 행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이, 거기 민간인 양반. 해병 몇 기야? 기숫발도 모르는 거 보니 딴 게 출신인가 보네. 하하. 무리의 중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려오던 젊은 등산객에게 시비를 걸었다. 남자의 정복 어깨에는 반짝이는 별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예비역인 듯 했지만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현역 시절 못지않아 보였다. 젊은 등산객은 불쾌한 듯 그를 쏘아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쳐버렸다. 요즘 것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우리가 왕년에 말이야. 준장 출신 남자는 혀를 차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렸다. 강지우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외면하려 했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런 행동들이 해병대라는 이름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 무리의 맨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는 한 젊은 군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나이는 26살쯤 계급은 하사. 그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는 최현우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최 하사의 양손에는 그의 몸집만 한 대형 배낭 2개가 들려 있었다. 배낭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빵빵했고 그 안에서 달그락,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신 새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배낭 옆 그물망에는 막걸리통과 소주병 여러 개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김치통으로 보이는 붉은 플라스틱 용기도 배낭 뚜껑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짐꾼이었다. 야, 최하사.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안 따라와.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앞서가던 중령 계급장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쳤다. 최현우 하사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외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앳된 얼굴과 전투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 순간 최 하사와 강지우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저 젊은 하사는 주말에도 부대 선배들의 개인적인 산행에 동원되어 짐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부조리였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는 감찰 임무 중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산을 올랐다. 하지만 산악회 무리가 남긴 불쾌한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구호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그녀의 귓전을 때렸고 아름다운 내연산의 가을 풍경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났을까? 연산 폭포를 지나 선일대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구호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고성과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일대 정상 북은 전망이 가장 좋은 너른 바위 위였다. 그곳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낮 뜨거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형 돗자리 여러 개가 바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위에는 족발과 보쌈, 각종 전과 회까지 마치 잔치집처럼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수십 병은 좋게 넘어 보이는 막걸리와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김치와 마늘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며 맑은 산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정복과 붉은 단체복을 입은 해산맥 산악회 회원들은 바위 곳곳에 둘러앉아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자, 회장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필승.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현역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예비역 준장에게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아부하듯 말했다. 그의 이름은 황인철이었다. 산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듯 했다. 그래, 황 대령. 역시 해병은 이래야 마시지.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맛, 이거 모르는 놈들은 인생 헛산 거야. 자, 다 같이 원샷. 산악회 회장인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막걸리 사발을 높이 쳐들며 호기롭게 외쳤다. 필승.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화답했다. 쨍 하는 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정상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잠시 쉬어가려던 다른 등산객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의 소란과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가장자리로 물러나 있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 서둘러 하산하고 있었다. 한 가족은 아이들이 뭘 배울까 두려운 듯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젊은 연인은 진짜 최악이다라고 작게 속삭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야, 최하사. 술 떨어졌다. 가서 막걸리 더 가져와. 황인철 대령이 돗자리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황 대령은 정복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 헤치고 다리를 쭉 뻗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 하사는 말없이 일어나 구석에 놓아두었던 배낭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막걸리 2통을 더 꺼내 황 대령의 잔부터 채워주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품격. 황 대령은 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듯 외쳤다. 옆에 앉아있던 박상훈 중령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는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다. 회장님, 부회장님, 여기 보시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오늘 사진 제대로 찍어서 우리 산악회 밴드에 올려야 합니다. 해병의 기상을 널리 알려야죠. 오태식 예비역 준장은 기름진 족발을 손으로 집어뜯으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술잔을 들고 왁자지껄 모여들어 포즈를 취했다. 정복을 입은 채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들은 그것이 해병의 기상이라 믿고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강지우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산화는 소리 없이 바위를 밟았다. 술에 취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던 산악회 회원 중 누구도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우는 돗자리로부터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차가운 침묵이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선일대 정상의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붉은 단체복을 입은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검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 강지우 대령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산악회 총무인 박상훈 중령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등산객이시면 이쪽은 저희가 잠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좀.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강지우의 시선이 그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돗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황인철 대령과 그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족발을 뜯고 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황인철 대령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섰다. 현역 해병대 1사단 이연대장. 포항 일대에서는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뭡니까, 아줌마?
남들 노는 데 와서 초 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쇼. 여긴 우리 해병대 해산맥 산악회 자리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간인 여자가 감히 자신들의 성역에 끼어든다는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강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소음이 사라진 정상에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려던 등산객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복을 입은 황인철 대령과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확히 가리켰다.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인복제령 제10조 군복의 착용 구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등산로에서의 정복 착용 음주, 고성 방가 등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군인복제령,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전문 용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좌중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술기운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만함을 부추겼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들고 있던 족발뼈를 바위 틈에 던지며 껄껄 웃었다. 하하,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군인복제령? 아가씨, 혹시 남편이 군인이야? 아니면 아들이 해병대라도 나왔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훈계를 해. 그의 말에 주변 회원들이 다시 긴장을 풀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랑까 모르겠네. 이리 와서 막걸리나 한 잔 받으쇼. 우리가 특별히 해병의 기상을 보여줄게. 황인철 대령도 거들었다. 그는 강지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군무 방해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이야. 당장 안 꺼져? 그는 연대장이라는 직책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그 순간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현우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낀 것이다. 강지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등산 조끼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제 신분을 밝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음주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착용한 정복을 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쓰레기와 음식물을 정리하여 즉시 하산하십시오.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황인철 대령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강지우에게 손가락질하며 다가오려는 순간이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입에서 그의 계급과 이름이 정확히 호명되었다. 황인철은 우뚝 멈춰 섰다. 상급자에게는 경례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뭐라고? 황인철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상급자? 이 여자가?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녹화 버튼이 켜진 카메라를 그들에게 돌렸다.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 본인 음주 사실 및 민간인 위협 사실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역 장성에게 사적 충성을 다하는 현역 지휘관의 모습 잘 봤습니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가 심하게 흔들렸다. 녹화? 사적 충성?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당신 도대체 뭐야? 강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연산의 가을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이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아까와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만들어낸 진공 상태의 침묵이었다. 감찰실. 그 세 글자는 현역 군인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이름과도 같았다.
특히 지휘관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감찰실? 총무를 맡고 있던 박상훈 중령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황인철 대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사령부 감찰실. 그것도 과장. 자신과 같은 대령 계급이었지만 그 보직이 갖는 무게는 연대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감찰실 과장은 장군들의 목까지 겨눌 수 있는 칼자루였다. 필승. 황인철의 입에서 뒤늦게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몸은 어디 가고 공포에 질린 몸이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경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항복 선언처럼 들렸다. 필승. 박상훈 중령도 황급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다른 현역 군인 몇 명도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일하게 상황 파악이 늦은 것은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었다. 아니, 감찰실? 감찰실이 여긴 어쩐 일이야? 현역도 아닌데. 강 대령. 이건 그냥 우리 동문들끼리. 친목도모. 오해입니다. 오해. 강지우는 오 준장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얼어붙은 황인철 대령에게 명령했다. 황인철 대령. 지금 즉시 현장 정리하고 하산한다. 이연대 소속 최현우 하사는 즉각 원대 복귀 조치시키도록. 그리고 황 대령과 박상훈 중령은 월요일 9시 정각까지 사령부 감찰실로 출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건조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권위를 담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철 대령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말을 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여기서 대기한다. 복귀는 나와 함께한다. 예. 아닙니다. 강 대령님. 제 부하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황인철이 다급하게 말하려 했다. 제보자 보호 조치다. 강지우의 차가운 한마디가 황인철의 말을 잘랐다. 그 순간 황인철과 박상훈의 시선이 일제히 최현우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를 향한 서늘하고 악의에 찬 증오의 눈빛이었다. 저 자식이. 최현우 하사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강지우가 그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하산하는 길에 어떤 보복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도 이제야 사태의 전말을 깨달았다. 현역 후배들, 그것도 장래가 창창한 연대장, 대대장급 후배들의 군 생활을 자신이 주최한 이 술판 하나로 망쳐버린 것이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찰실 대령이 현장을 급습한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대령.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월요일에 황 대령과 박 중령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강지우는 오 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리고 예비역이시더라도 신성한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 측에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첩하여 강력히 항해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불과 5분 전까지 산 정상을 제패한 듯 호령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이제 패잔병 무리가 되었다. 그들은 강지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술병을 배낭에 쑤셔 넣는 소리, 돗자리를 접는 소리, 서로를 탓하는 낮은 속삭임만이 정적을 채웠다. 빨리 치워. 저 자식. 최하사 저거. 가만 안 둬.
조용히 해. 감찰실 대령이 듣겠어.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을 등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최 하사? 필승. 죄송합니다. 최현우 하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간신히 대답했다. 죄송할 것 없다. 강지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할 일을 한 거다. 진짜 해병은 저런 게 아니니까. 최 하사는 그 말에 울컥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연산 정상의 공기는 다시 맑아지는 듯 했지만 그 중심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무거운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굴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 산 정상을 전세낸 듯 호령하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과 황인철 대령의 얼굴은 이제 술기운이 아닌 우멸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치워라. 당장. 황인철 대령이 억눌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시선은 강지우 대령을 향하지 못하고 엉망이 된 돗자리에 꽂혀 있었다.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 과장. 그 같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해병대 1사단 예하 연대장에 불과한 자신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감찰실은 사령관 직속으로 사단장의 지휘 계통마저 무시하고 직보를 올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산악회 회원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걸리병을 쑤셔 넣던 배낭이 터져 김치 국물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족발뼈를 치우다 바위 틈에 미끄러질 뻔했다. 아까의 그 호기롭던 해병의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봐, 강 대령. 아니, 강 후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다 같은 해병 아닌가? 응? 내가. 오태식이야. 사관학교 3X기 자네보다 한참 선배 아닌가? 주말에 후배들하고 단합 좀 하려던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황 대령, 저 친구 저거. 내년에 장군 진급 심사 들어가야 하는 친구야.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응? 그는 선배와 해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노골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강지우는 그제야 오 준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태식 장군님. 선배님이시라면 더더욱 모범을 보이셨어야 합니다. 아니, 모범이라니. 해병의 명예는 선배라는 이름으로 부조리를 묵인하고 단합이라는 명목으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강지우는 바위 틈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를 등산화 끝으로 가리켰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병이 정복 입고 산 정상에서 술판 버리고 민간인 등산객에게 시비 걸고 쓰레기 버리는 모습입니까? 제가 아는 해병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인철 대령의 진급 심사는 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 내연산 정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포항 시민이 평가할 겁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오태식 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대령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감찰실이라는 방패와 녹화된 영상이라는 칼을 든 그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좋아. 가세 가. 다들 하산해. 오 준장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황인철 대령은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최현우 하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너는 내 손에 죽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강지우가 보란 듯이 최 하사의 곁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최 하사. 비열한 조롱과 명백한 위협이었다. 최현우 하사의 몸이 움찔하며 굳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황인철의 발목을 잡았다. 월요일 9시.
사령부에서 제보자 위협 혐의까지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철의 등이 굳었다.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를 악문 채 비틀거리듯 산을 내려갔다. 박상훈 중령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도 쥐 죽은 듯 그 뒤를 따랐다. 마치 장례 행렬처럼 그들이 떠난 길은 침울하고 어두웠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선일대 정상에는 원래의 고요함이 돌아왔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연산 폭포의 물소리, 산새 소리만이 가득 찼다. 후. 그제야 최현우 하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나, 최 하사? 강지우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얼음장 같던 어조가 아니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한 신뢰가 담긴 선임의 목소리였다. 필승. 괜찮습니다. 안지. 강지우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보온병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라 최 하사에게 건넸다. 마셔. 놀랐을 테니. 최현우 하사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지자 참았던 긴장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대령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연대장에게 찍힌 하사. 군 생활은,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황인철 대령이 무서운가?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연대 직할대 소속입니다. 제가 부대로 복귀하면. 복귀.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오늘 일로 이연대로 복귀할 일은 없을 거다. 예. 내가 왜 황 대령 면전에서 자네를 제보자라고 특정하고 나와 함께 복귀시킨다고 했을 것 같나? 그게 자네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최 하사의 옆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황 대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진급 누락? 보직 해임?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사령관님 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자네를 감찰실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연대장 하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 1사단의 공식적인 사건이 된 거다. 만약 자네가 복귀했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친다? 그건 황 대령이 사령관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과 같아. 아무리 그가 무모해도 그 정도 깡은 없어. 최 하사. 자네가 오늘 한 일은 그저 부조리를 고발한 게 아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 거다. 자네가 왜 제보를 결심했는지 물어봐도 되나? 최 하사는 물잔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불려나와 짐꾼 노릇하는 것도 막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다른 등산객분들 표정을 봤습니다. 저희 때문에 길을 비켜주고 시끄러워서 인상 쓰고 어떤 아이는 저희 구호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상에서 술판을 버리고 정복 입고 고성방가하는 연대장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6.25 때 해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평생 해병대 자부심 하나로 사셨는데 저분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이 과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것과 같은 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령님께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하사의 제보 메일을 기억했다. 내연산 해산맥 산악회 정복 착용.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진정성 하나를 믿고 오늘 사복 차림으로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오늘 최 하사를 보셨다면 그 어떤 해병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우리도 내려가자.
놈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 우리가 마저 치우고. 그녀는 황인철 무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겨둔 빈 소주병과 과자 봉지들을 자신의 배낭 옆 주머니에 묵묵히 챙겨 넣었다. 최 하사도 말없이 일어나 남은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하산하는 길. 강지우는 등산로 입구가 가까워지자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산 정상에서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테나가 선명했다. 필승.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감찰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예, 포항 내연산 현장입니다. 1사단 2연대장 황인철 대령, XXX대대 박상훈 중령. 군인복제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지시 및 제보자 위협 혐의 확인했습니다. 예, 증거 영상 및 녹취 확보 완료했습니다. 월요일 90으로 공식 감찰 조사 개시합니다. 본건 사령관님께 즉시 직보 올려주십시오. 최 하사는 옆에서 들려오는 보고 내용에 숨을 삼켰다. 사령관 직보. 일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 추가로 제보자 1명 현장에서 신병 확보했습니다. 예, 2연대 최현우 하사. 1사단 헌병대가 아닌 사령부 직할 헌병대에서 즉시 차량 지원 바랍니다. 제보자 신변 보호 최우선입니다. 위치는 내연산 보경사 주차장. 20분 내로 도착 바랍니다. 이상. 전화를 끄는 강지우가 최 하사를 보았다. 들었나 최 하사. 자네는 이제 1사단 소속이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의 보호를 받는다. 1사단장은 물론 그 누구도 자네에게 손대지 못해. 보경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약속한 듯 검은색 민수용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호판은 해병 대사령부 소속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가 강지우에게 경례했다. 필승. 사령부 헌병대 김 중사입니다. 지원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이쪽은 최현우 하사다. 부대 복귀 없이 안전하게 관사로 이동 조치하도록. 내일부로 최 하사는 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 파견 근무를 명받을 거다. 부대로 돌아갈 걱정은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최현우 하사는 차에 타기 전 강지우를 향해 섰다.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강지우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굳건하게 그의 경례를 받았다. 주말이 지나고 살을 애는 듯한 가을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 해병 대사령부 본관 3층 감찰실 현판이 붙은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이 군기가 바짝 든 차려 자세로 벽에 붙어 서 있었다. 토요일에 그 거만하고 흐트러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그들의 각 잡힌 정복은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8시 55분.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최현우 하사가 나타났다. 그 역시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감찰실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황인철의 어깨가 굴욕감에 미세하게 떨렸다. 정각구시. 감찰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강지우의 부관인 듯한 상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황인철 대령님, 박상훈 중령님. 들어오시죠. 조사실은 차가웠다. 긴 테이블 저편에 강지우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의 붉은 대령 계급장은 그 어떤 권위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다. 앉으시죠. 두 분. 황인철과 박상훈이 딱딱하게 굳은 채 자리에 앉았다. 그럼 내연산 선일대 정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우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을 울렸다. 그것은 부끄러웠던 해병의 이름을 바로잡는 서슬퍼런 심판의 시작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굳어 있었다. 강지우 대령은 책상 위 노트북을 돌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을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토요일 선일대 정상에서 벌어졌던 추태가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강지우가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스피커를 통해 황인철 대령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박상훈 중령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황인철 대령. 강지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간 등산로에서 정복 착용, 음주, 고성방가, 민간인 위협. 그리고 상급자인 저에게 아줌마라고 칭하며 위협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합니까? 황인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다. 저기 강 대령님. 그건 주말에 예비역 선배님 모시고 산악회 친목 행사라 술이 좀 과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해.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 뜬 것은 해산맥 산악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이었다. 최현우 하사가 감찰실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였다. 황인철 연대장님. 이번 주 토요일 내연산 산행 전원 참석이다. 오태식 장군님 모시는 자리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특히 예비역 선배님들께 우리 1사단 2연대의 기상을 보여드려야 하니 전원 정복 착용할 것. 막내들은 복장에 각별히 신경 쓰고 주류 및 안주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박상훈 중령이 총괄하고 최 하사는 내차 운전 및 짐 운반 담당. 이상. 황 대령. 친목 행사인데 전원 참석을 지시하고 정복 착용을 명령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사적 지시입니다. 오태식 장군을 모시는 자리라. 본인 진급 심사에 가산점이라도 받고 싶었습니까? 황인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자신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한마디였다. 박상훈 중령. 자네가 준비 총괄 아니었나? 나는 그냥. 궁지에 몰린 황인철이 옆에 앉은 박상훈 중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박 중령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연대장님. 그게 무슨. 연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시끄럽습니다.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다툼을 끊었다. 두 사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책임을 전가할 시간에 본인들의 혐의부터 인정하십시오. 강지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현우 하사의 지난 6개월간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였다. 황인철 대령. 토요일의 짐꾼 노릇은 일회성이 아니더군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황인철 대령의 관사 차량 사진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지난 6개월간 주말 평균 1.5회, 총 37회에 걸쳐 대령님의 사적 용무에 동원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서울에 있는 자제분의 대학 수시 논술 고사장까지 운전. 일요일 오후 사모님의 백화점 쇼핑 수행. 심지어 평일 저녁에는 관사에서 키우는 애완견 목욕까지 시켰더군요. 맞습니까?
황인철의 얼굴에서 빗물이 완전히 가셨다. 이건 최 하사가 자발적?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 최 하사의 부대 초과 근무 기록부와 황 대령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란히 떴다. 최 하사가 서울로 운전한 날 대령님은 최 하사에게 주말 상황실 보자로 초과 근무를 허위로 달아주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발생한 톨게이트 비용과 주유비 12만 4천 원. 여기 최 하사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도 모자라 금전적 착취까지 한 겁니다. 황인철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박상훈 중령을 보았다. 박상훈 중령. 본인은 연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휘하 하급자인 최 하사에게 사적 지시를 재전달했습니다. 산악회 총무라는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최 하사를 비롯한 현역 부사관들에게서 거둔 회비를 오태식 예비역 준장에게 상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훈 중령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지시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은 끝났다. 강지우는 조사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혐의는 오늘부로 감찰실 조사를 종결하고 즉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및 법무실로 이첩한다. 지금 즉시 보직 해임 대기 조치하며 본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1사단 2연대에 대한 그 어떤 지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다. 사령관 직보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감찰 조사가 종결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해병대사령부 정기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황인철 대령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은 단순한 월급 정지가 아니었다. 진급심사에서 영구히 배제됨을 의미했다. 그의 가슴에 빛나던 연대장 지휘관 배지는 불명예스럽게 반납되었고 내년에 그토록 염원하던 장군 진급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실상 군 생활의 종언을 고했다. 박상훈 중령 역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대대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령부 내의 한직으로 발령났고 그의 군 경력 역시 그날 내연산 정상에서 끝이 났다. 강지우는 약속대로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에 예비역 장성 품위 손상 및 현역 군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에 대한 공식 문건을 증거 자료와 함께 발송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평생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호가호위하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닌 경멸이었다. 그는 중앙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고문직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 그가 주도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강제 해산되었으며 포항 지역 전우회에서조차 그를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로 낙인 찍고 외면했다. 현역들에게 호통치던 그의 영향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최현우 하사는 강지우의 약속대로 사건 직후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과로 정식 발령받았다. 1사단 2연대로 돌아갈 일은 없었다. 새로운 사무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주말에 이유 없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임무인 행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수군거릴까 두려웠지만 감찰실의 분위기는 달랐다. 그들은 최 하사를 배신자가 아닌 용기 있는 해병으로 덤덤하게 대했다. 그는 강지우 대령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강 대령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고 최 하사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각이 잡힌 경례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시간은 흘러 이듬해 4월이 되었다. 얼어붙었던 내연산 계곡에 다시 물이 흐르고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날의 토요일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휴가를 내고 다시 내연산을 찾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번에는 무거운 술과 안주가 든 배낭이 아니었다. 물 한 통과 간단한 초콜릿 바가 든 가벼운 등산 배낭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당당했다. 보경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자 6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따라 산새 소리는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고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서로 웃으며 길을 비켜주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묵묵히 걸어 마침내 선일대 정상에 올랐다. 그날의 악몽 같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돗자리와 술병이 난무하던 너른 바위 위에는 이제 땀을 식히는 등산객 서너 명이 조용히 앉아 포항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최 하사는 바위 끝에 걸터 앉아 준비해 온 물을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풍경이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한 주말의 평화였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6개월 전과 같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남편인 듯한 남자가 함께였다. 엄마, 저기 아래 폭포 보여요. 진짜 멋있다. 그러네, 우리 아들. 저기가 연산 폭포야. 조심하고 이리 와서 물 마셔. 가족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얼음장 같은 표정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우 대령이었다. 최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순간 강지우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이군, 최 하사. 네. 대령님, 필승.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보다시피 오늘은 감찰 나온 것 아니고 가족하고 진짜 등산하러 왔네. 강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사령부 근무는 좀 어떤가? 할만한가? 예, 대령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내가 받아야지. 강지우는 선일대 정상을 둘러보았다. 덕분에 산이 다시 조용해졌어. 최 하사 덕분이야. 그 말에 최 하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 하사. 강지우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생각하는 진짜 해병 정신은 뭔가? 최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입대할 때 배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구호를 외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다. 그 마음 잊지 말고 군 생활 열심히 하게. 필승. 최 하사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지우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거수 경례로 답했다. 강지우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최현우 하사는 그들의 뒷모습과 평화로운 내연산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날 그는 비로소 그 구호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부조리한 전통을 답습하는 굴레가 아니라
한번 새긴 정의를 영원히 지켜내야 하는 긍지 높은 책임감이었다.